이런 예는 어떨까? 우리가 탄 버스가 달리는 길은 사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 그래서 승객들은 올바른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 운전을 맡기기로 해. 1번, 국정을 운영할 운전수. 그리고 2번, 사람들 의견을 모아 규칙을 만들고 운전수가 그 규칙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거를 2번 해. 대선과 총선. 근데 어떤 버스는 운전수를 따로 안 뽑고 선거를 한 번만 하기도 한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중 대빵이 운전까지 맡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보통 선거에서 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부를 구성해. 그럼 총리는 내각을 꾸릴 때 본인이 소속된 당 의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쓰겠지? 그놈이 그놈이니. 척하면 척. 만약 내각이 무능력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면, 의회에 문제가 많다면, 그때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켜버릴 수 있어. 그럼 조기 선거가 열리고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거지. 이런 상황이 난무할 수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우려는 있지만 내각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체제야. 의회가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당선이 된 순간 의회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해야 해. 정부가 의회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까 정부는 국민이 보장해준 임기 동안 눈치 안 보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법을 제한할 순 없지만 의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의회는 다들 너무나 잘 아는 탄핵 소추권으로 정부를 견제하지. 여기까지가 딱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 실제로 이 두 체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부는 아무데도 없어. 나라마다 두 개를 입맛에 맞게 섞어서 정부를 구성하거든.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 국방 같은 대외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경제, 복지, 교육 같은 국내 정치는 총리가 다 해. 이런 형태를 이원 집정부제 혹은 군권형 대통령제라고 해. 그중 프랑스 대통령은 가진 권한이 많아서 좀 센데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약해. 그래서 내각제에 더 가깝지. 독일이 좀 특이하다? 독일하면 총리가 생각나지. 사실 여기도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거의 얼굴마담 수준이야. 국민이 직접 뽑는 것도 아니야. 독일처럼 내각제면서 정당이 여러 개인 국가에서 문제일 때가 있어. 다수당 없이 다 고만고만할 때. 그럼 여러 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한 당이 내각에서 이탈하고 나머지 당들은 내각이 무능력하다면서 불신임권 걸고 그럼 총리는 의회 해산권 국정 운영 산으로 가고 그냥 노답되는 거지.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의회가 차기 총리와 내각 구성을 합의해서 내놓지 않으면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 한마디로 대안 없음 까지를 말라는 거. 결국 총리가 대통령보다도 더 긴 임기로 일관된 정책을 꾸릴 수 있는 특이한 내각제가 된 거지. 그럼 우린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곁들인 대통령제야. 그렇다곤 하는데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정부가 법을 제안할 수도 거부할 수도 국회의원이 장관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대체? 이상하지? 사실 제도에 어떻든 나라만 잘 굴러가면 그만인데 요즘 우리나라 꼴을 보니 그래서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가진 이 권력 구조를 손보자는 사람이 많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상식 우리 계속 같이 쌓아가보자. 오늘은 여기까지.